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박영균 교수님 연구실에서 마우스 발성 네트워크 매핑 연구를 진행 중인 정현태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 있는 연구실로서 뉴로테크닉 앤 브레인 매핑 랩 줄여서 NBML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뇌신경공학 기술 개발, 시스템 신경과학, 개개 세포 수준 3차원 브레인 매핑 등 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올간 스케일 히스톨로지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은 체내 장기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라벨링하여 장기에 있는 세포의 구조 및 분자 특성 3차원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뇌의 구조는 3차원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간 스케일 히스톨로지 기술 개발은 뇌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요. 저희가 개발 중인 대표적인 기술로는 쉴드와 이플래시가 있습니다. 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뇌의 심층부를 시각화 분석하기 위해서는 뇌 조직을 얇게 자른 후에 절편들을 이미징하고, 그리고 나서 각 이미지들을 재정합하여 3차원 네트워크로 복원 및 정량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섹셔닝 앤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은 뇌를 슬라이스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분자가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 투명화 기술인 쉴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뇌를 투명하게 만드는 동시에 생체 분자와 조직 구조를 보존하면서 조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뇌와 그 이외의 장기들을 3D 고해상도 이미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보편적인 3D 면역 표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라벨링 기술입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의 주요 기능적 기질인 단백질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화함으로써 세포의 분자, 조직의 기능 및 형태학적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는 뇌 네트워크 매핑의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연구 분야는 개개 세포 수준 뇌 매핑입니다. 단일 세포 뇌 매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서 설명한 이플래시와 쉴드 두 기술을 사용하여서 뇌 조직을 보호 및 확장하고 라벨링한 후 고속 형광현미경을 사용하여 영상화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한 조직으로부터 mRNA, 단백질, 형광단백질 등 주요 분자들의 발현 정보를 3차원 고해상도로 시각화함으로써 신경세포의 개개세포 수준 매핑을 달성하고, 해당 세포의 정량적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 밑에 보이는 피규어처럼 완성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신경회로의 모티프를 발견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분야는 생쥐의 멀티모달 생체 신호 녹화 및 분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뇌 매핑을 통해서 고정된 뇌의 구조 및 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기능과 장애를 이해하려면 기능 정보를 추가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동 실험을 통한 뇌의 기능 이해가 필요한데, 생쥐와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쥐가 만들어낸 작은 행동 변화와 생체 신호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층적이고 고감도인 생체 신호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에 저희는 멀티모달 생체 신호 레코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구조, 분자 및 기능 정보와 통합하고자 행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뇌 매핑 기술과 생체 신호 플랫폼을 결합하여 기억, 운동 기능,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 뇌 기능과 질병에 각각 초점을 맞춰 메카니스틱한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최근 특정 기억을 저장하는 뉴런 앵그렌셀이 뇌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뇌 네트워크 매핑과 프로세스를 엔지니어링함으로써 뇌 질환에 대해 안전하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고안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은 코로나 중에는 비대면으로 22년 이후로는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파티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URP 연구팀 학생들이 연구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의 뇌 신호 및 다중 모달리티 생체 신호 융합 분석에 대해 발표할 K07조 김은수, 김창환, 박찬, 성시진, 송지효입니다. 저희의 지도 교수님은 박영균 교수님이시고 정현태 조교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 동기 및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의 약 95%는 설치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쥐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약 90%가량 일치하기에 의학, 생물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생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생쥐는 조직 단위의 연구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반면 개체 단위의 행동 실험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에 연구에 있어 제약이 많으며 때문에 생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최대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쥐가 만들어내는 생체 신호 중 발성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 발성 신호를 통해 생쥐가 인터랙션한다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발성들의 정확한 의미나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발성 측정의 한계와 다른 신호들과의 융합 분석의 부재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성할 때 나타나는 다중 모달리티 생체 신호와 더 정확한 발성 신호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하여 USV의 의미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뇌의 발성 회로를 매핑하기 위한 뇌 기능 파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브레인 매핑을 진행할 때 모든 신경세포를 매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신경회로와 특정 기능을 결부시킴으로써 진행합니다. 저희의 발성 기능 연구는 브레인 네트워크와 결부되어 최초로 인테그레이션 매핑을 진행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USB란 생쥐가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으로 울트라소닉 보컬리제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생쥐가 음성 학습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30에서 120kHz 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숄트, 플랫, 하모닉 등의 종류의 USB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일 마우스와 피메일 마우스와 USB 인터랙션 실험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 왼쪽 위에 나타나는 이 지렁이 같은 약간 그래프 비슷한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USB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제 메일 마우스가 피메일 마우스를 만날 때 USB를 발송함으로써 어트랙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 실험에서도 메일 마우스가 피메일 마우스에게 USB를 발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우스의 USB가 그냥 단순히 사소한 이런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사전 연구들에서 이런 USB가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쥐들이 다른 형태의 USB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각각의 개체의 생쥐들은 각각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이제 각각이 행동하는 그런 상황도 다 다른데 이제 특정한 종류의 USB 패턴을 방출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다른 생쥐의 USB를 녹화한 뒤에 이제 다른 생쥐에게 들려주는 플레이백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쥐들이 특정한 형태의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관찰하였을 때 우리는 USB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USB가 생쥐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나타나는 소리라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그 이후로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이 USB가 생쥐의 언어일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언어들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생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성할 때 나타내는 다중 모달리티 생체 신호와 그리고 USB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USB의 의미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전 연구 기간에 생쥐의 행동 실험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마커리스 행동 추적 시스템을 비교 및 이제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옵티마우스 프로그램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도 없이도 쥐
G에 찍혀있는 바디 포지션을 통해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적 오류를 감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 예를 들면 가속도나 신체 각도, 그 다음에 위치 신체, 그 다음에 엔리치먼트 시간 등 다양한 것을 분석 가능한 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멀티 마우스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단일 마우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추적 가능한 신체 부위가 이제 바디, 노스, 테일 베이스, 테일 팁 이 4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사한 마커리스 행동 추적 시스템은 라이브 마우스 트래커입니다. 라이브 마우스 트래커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동물의 자세 식별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비지도 자세 분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무선 주파수 식별을 통해서 멀티 마우스 구별 및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추적의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마우스 행동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결과 도출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유전학 실험을 위해서 옵티 피버나 다양한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해서 마우스 헤드에 장착하는 헤드 스테이지, 미니스코프 등과 함께 사용된 연구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G 이외의 인공물을 피하여 생쥐만 정확하게 트래킹이 가능한지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바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대학교 김대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특정 동작 시퀀스를 정량화, 분류 및 감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도 없이 사용하고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오류 시에는 GUI를 통한 간편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5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스켈레톤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아직 멀티마우스에서 완벽한 동작을 지원하지 않으며 시스템 자체의 물리적 크기가 크기 때문에 차후 저희 연구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딥레컷입니다. 딥레컷은 마커리스 동물 포즈 추정을 위한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인데요. 딥레컷은 파이썬 코드로 프로그램을 생성, 검증, 그리고 결과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다양한 연구 조건에 필요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 라벨링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자체 라벨링을 통해서 실험자를 통해 직접 관심 있는 신체 부위를 마킹할 수 있으며 옵틱 피버와 같은 인공물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생쥐만 마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추론 결과를 프레임 각각 검증하면서 사진을 재번역한 뒤 학습시킬 수 있고 이는 고도의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딥레컷 인공지능 모델은 적은 양의 사진으로도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저평가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 마우스를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라벨링을 따로 해야 하는 프레임 수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딥레컷은 모델이 멀티모델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해서 다양한 기기들과 함께 생쥐의 USB 인터랙션을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번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때문에 저희는 딥레컷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선행 연구 고찰은 피메일 USB 인터랙션 관련 연구입니다. 저희는 사정 기간 동안 마우스 USB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메일과 메일 실험에서는 발성이 거의 없고 메일과 피메일 실험에서는 주로 메일 마우스가 발성을 하며 피메일 실험의 거주자 침입자 실험에서는 두 생쥐 모두 발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의 목적은 사회적 상호작용 중 USB의 의미와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기에 피메일 실험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 선행 연구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찾은 논문 내용 중 피메일 상호작용의 실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DALB 마우스를 통한 Female Social Encounters 중 방출되는 초음파 발성에 관한 연구로 한 마리는 실험을 진행한 케이지에 익숙한 거주자 마우스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실험을 진행한 케이지에 익숙하지 않은 침입자 마우스 역할을 합니다. 거주자와 침입자 디자인에서의 피메일 생쥐의 발성을 실험하였습니다. 사육실은 12시간의 명암 주기를 유지했으며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피메일이 이제 많은 수의 70kHz 음절을 발성하였고 거주자 횟수가 USB 발성 횟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USB가 근접성을 촉진하는 함수를 갖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나온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 흰색 그래프는 가임기, 회색 그래프는 비가임기를 의미합니다. 가임기 즉 성적 수용 상태일 때 발성이 더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위 피규어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발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를 보면 피메일 인터랙션 첫 번째 실험 후 첫 실험에 사용한 쥐를 각각 30분, 60분 뒤에 다시 만났을 때와 처음 만나는 쥐를 비교했을 때 30분 후 짧은 시간 뒤에 다시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나는 쥐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발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성이 기억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거주자와 팀입tat 디자인에서의 피메일 마우스의 발성을 실험하였습니다. 온도는 20도씨에서 22도씨 사이를 유지하였고 습도는 50%와 70%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크 페이스의 레드라이트 아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5일 이상 해당 케이지에 보관된 피메일 마우스에게 침입자 피메일 마우스를 배치하였으며 이때 발성은 이 논문에서도 왼쪽 피규어와 같이 스니핑과 USV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고 저자들은 스니핑할 때 마우스가 도망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피규어를 보면 B6의 USV의 신라브는 투 컴포넌이 3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컴플렉스, 세 번째는 숄트 신라블이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생쥐의 USB 분석과 라이브 마우스 트래커를 사용한 행동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B6 마우스는 연령과 성별을 상대하는 쥐에 따라 USV는 다르게 방출되며 메일과 피메일 모두 다크 페이즈 동안 대부분의 발성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메일의 경우 USV 지속시간 및 소리 크기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주파수 관련 특성은 감소하였다는 것, 3개월 이하의 경우 피규어에서 보이는 트레인 투 및 롱 체이스 행동 중 대부분 USB 발성이 되었으며 3개월 이상 피메일의 경우 어프로치 레어가 어로제니커 스니핑 중 대부분이 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에서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 발성 횟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USV는 상호작용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상호작용 중 발생하고 이러한 행동이 종료되기 전에 방출되었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USV가 방출되는 동안 상호작용 행동의 더 빠른 속도와 더 긴 동작 시간 등 높은 흥분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논문 내용과 집중 연구기관에 추가로 공부할 선행 연구들의 행동실험 디자인을 참고하여 발성을 가장 많이 유도할 수 있는 피메일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전 연구 계획 발표를 마친 후 집중 연구 기간 동안 딥넷컷을 사용하여 딥넷컷 행동 추적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첫날 연구실 장비와 행동 실험 챔버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익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진행할 사항들과 실험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마친 후 저희가 실험한 행동 실험이 뇌 매핑과 어떤 연관이 되어 결부되는지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뇌 매핑 관련 실험을 실습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제 B6 마우스를 통한 USB 측정 및 관련 논문 공부, 멀티모달 신호 측정, 메일 피메일 행동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는 아직 실제 마우스를 다루기 위한 교육을 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우스를 직접 다루지는 못하지만 행동 챔버의 레코딩 시스템과 동기화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익힐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의 최종 목적인 피메일 USB 인터랙션 행동 실험을 최종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행동 실험 데이터들은 실험 다음날 정리 및 분석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집중 연구 기간 결과 발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